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았었죠. CPI 서프라이즈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고, 다우지수 4만 돌파, 나스닥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국내 증시는 왜 이럴까? 약간의 자괴감이 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 다우지수가 말씀하셨다시피 4만 선을 넘어섰고요. 4월 CPI 같은 수치가 예상에 부합한 정도.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빅테크 주들은 AI에 대한 투자, 또 신제품 발표 등으로 여전히 활력을 이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짚어보면 메타와 아마존 정도가 쉬었지만은 나머지는 모두 괜찮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부진했지만은 대중국 관세 인상 모멘텀으로 테슬라도 한 주간 플러스 5% 이상 올랐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을 이어갔고, 그다음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월마트 같은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가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역시 글로벌 증시와는 딴판이었죠. 올해 들어서만 20조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증시 여러 가지 주가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수출 주도형의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상당수 기업들이 이번 실적 발표 때 턴어라운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런 흐름을 무색해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특히 지난주 코스닥의 지지부진한 주가는 실망 그 자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실적 시즌이 끝난 그 차익 매물이 나온 것도 있겠고, 또 최근에 보면 증시 대기 자금만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고객 탁금이 전혀 늘지 않잖아요. 이런 점에 많은 문제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통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거래소가 좀 답답한 흐름이었고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섹터인데 이들이 약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금요일 가장 큰 특징주로 놓고 보면 삼양식품과 HLB였는데 상한가와 하한가를 갔죠. 삼양식품의 금요일 상한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ADR 지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낙폭과대주가 그나마 좀 올라온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도 같이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로 여기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상당히 많이 예정돼 있는데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우리 4월 CPI가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금리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FMC 의사록 공개가 되는데 그 의사록의 내용 그리고 또 위원들 연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연동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체크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급성장 중인 AI 산업의 핵심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서프라이즈가 당연히 나오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을 놓고 보면 무려 정확하게 9배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빅테크와 또 비교한다 그러면은 코밸류 같은 경우가 약 30배 전으로 비슷하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과연 이번 실적 발표가 세로니시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지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예상하는 게 쉽지 않다. 다만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는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금통위가 이번 주에 예상돼 있고 경제 지표, 실적 발표 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있겠지만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비하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1000비디아를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문제는 국내 증시입니다. 다우지수가 4만 돌파할 동안 국내 증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증시만 보면 답답하죠. 추세는 살아있지만은 지금 다른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2,700대입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줘야 빠질 때 버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뜩이나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하는데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있고 지금 벌써 6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의견도 솔솔 나오고 있다. 답답하죠. 이번 주 시장은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벤트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 발표 전까지는 약간의 어떤 경계감도 있을 수 있겠고 다만 발표된 이후에는 어떤 색깔이 나오든 어떤 방향이 나오든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균형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와 밸류업도 중요하지만은 ADR 지표의 상승을 통해서 보다시피 여러 섹터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결합해야 될 게 삼양식품의 상한가죠.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도 턴 어라운드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와 밸류업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소외됐던 좋았던 방산 라면, 화장품, 게임, 조선, 2차전지까지 엔트까지 고르게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만 차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믿고 있는 실적 우량주는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은 분명히 실적을 통해서 볼 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치고 올라가는 급등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매매에 자신 있는 부분만 참여하시고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김우식 와은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